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하고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 대해서 좀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다 까먹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까먹을 수 있어요. 저도 까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고,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고, 지금은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AI용 칩에다가 HBM3를 적용했죠.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거거든요. SK 하이닉스 제품인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PIM이라고 하죠.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 PIM하고 PNM 솔루션도 내놨어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요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CXL이라고 해서 확장 인터페이스죠. 네, 인터페이스고요. 요거는 우리 SSD 외장 하드 요거 꽂는 케이블 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CXL은 D램이에요. D램이고 요거는 주로 서버형. 서버 중에서도 HPC, 하이퍼스케일러 컴퓨팅 쪽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에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은 결국 AI 반도체, AI를 위한 솔루션들인 거죠. AI를 위한 솔루션들이고, 자, 요 PIM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는 결국 HBM입니다. HBM인데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쌌잖아요.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여기까지는 D램입니다. D램이고 여기에 로직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직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옆에 이렇게 이제 CPU가 있다 그러면 요 CPU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여기는 인터포저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플립칩 BGA 같은 기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TSV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림 익숙하시죠? 네, 그림 익숙하실 겁니다. 요거는 TSV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 로직 칩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폰 노이만 구조는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CPU하고 D램 이렇게 페어링해서 가고, 여기서 SS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자,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늦죠.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목이 생기죠. 프로세서는 성능이 굉장히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주 쓰는 것들은 D램 같은 경우는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죠.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미리 D램에다가 갖다 놓고 D램이 바로바로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용량이 딸리니까 이 CPU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이 D램의 용량을 높여야 되는 필요가 생긴 건데, 그거는 결국 AI 반도체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제 단순 CPU가 아니라 AP인데 AP 안에 NPU라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별도의 IP 블록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시리즈나 뭐 M1이나 M2 같은 것들이 다 NPU가 지금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죠. 다 요즘에 CPU, GPU보다 NPU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주는데, 자, TSV하고 2.5D로 해서 하더라도 여기 또 병목이 생기니까 여기서 일부를 로직에서 처리를 해서 던져주는 거죠. 처리를 해서. 자, 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처리를 해서 던져주니까 더 AI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컨셉인 거죠. 자, 그런데 이 PIM이라는 게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게, 이게 꼭 HBM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보통 HBM에다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M GDDR6에 이제 PIM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자, 요거는 Accelerator in Memory. 그러니까 결국 AI 가속기에 좀 적합하게, 그죠? GDDR6는 요 그래픽 D램이죠. 자, 그래픽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AIM
GDDR6를 내놓은 건데 이게 대역폭이 무려 16기가 bps, 초당 16기가 비트를 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고요. 이게 최대 한 16배 정도 속도를 기존 DRAM 대비해서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는 80%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게 요즘에는 장난 아니게 고급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PIM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프로세싱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에다가 PIM을 한 건데요. 요거는 AMD의 AI 가속기에 쓰였습니다. AI 가속기에 썼는데 요게 GPU 100이라는 데다가 썼거든요. 여기다 썼는데 연간으로 치면 2100GWh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높을 뿐더러 결국은 전력 소모도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이브리드 본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TSMC죠. TSMC고 이번에 AMD 서버 CPU가 나오잖아요. 서버 CPU가 이제 제노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젠4 아키텍처입니다. 네, 젠4 아키텍처인데 3D Vcache라는 게 나와요. 3D Vcache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X큐브라는 것도 TSV를 통해서 이게 SRAM이랑 이게 이제 CPU가 이렇게 수직으로 3D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의 X큐브는 범프를 써요. 범프를 쓰기 때문에 I/O를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요 AMD 요거는 이제 TSMC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요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거고 요거는 배시라는 업체, 배시라는 업체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같이 공동 개발한 장비가 독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거고 삼성은 결국 25년에 범프리스를 한다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25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본딩 장비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능한 회사는 한미반도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좀 유력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오테크닉스가 스텔스 다이싱이나 플립칩 BGA 쪽 미세 홀 가공 이런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될수록 플립칩 BGA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칩을 한 개를 쓰다가 여러 개를 쪼개서 펼쳐 놓으면 그죠? 밑에 방석 크기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플립칩 BGA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는 플립칩 BGA의 시장 성장 수혜를 그대로 보고 있는 회사들이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MSVP라고 해서 플립칩 BGA용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패키징용만 나오다가 버전 달리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종류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 게요, 결국 die to die 그리고 die to wafer 그리고 wafer to wafer 결국은 이게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칩 다이끼리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 투 다이도 있고 다이 투 웨이퍼도 있고 웨이퍼 투 웨이퍼도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스루풋이 높은 게, 그러니까 스루풋이라는 게 이제 단위당 생산량이죠. 높은 것은 결국 웨이퍼끼리 붙여서 가공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고급 칩을 이런 데 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싼 거, CIS 같은 거, CMOS 이미지 센서, 카메라 센서 같은 것들을 웨이퍼 투 웨이퍼로 이제 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이 투 다이 같은 경우는 고급 칩, 프로세서 같은 것들에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YMTC라는 회사가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을 공개했잖아요. 192단 낸드
공개했는데 여기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는데 아마 요것도 웨이퍼 투 웨이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투 웨이퍼가 좀 수율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고요. 네, 수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 수율이 높아야 되냐면 웨이퍼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매칭이 되는데 얘는 양품인데 얘는 만약에 붙이는 애가 얘가 불량이에요. 그러면 얘는 양품 버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수율을 까먹기 때문에 굉장히 수율이 높은 레거시화된 쉬운 웨이퍼들을 웨이퍼 투 웨이퍼로 하는 거고 다이 투 다이는 훨씬 더 비싼 칩을 쪼개서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이제 붙이겠죠. 그리고 요 웨이퍼에다가 다이를 붙여서 하는 이종 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비들 가격은요, 한 대당 300만에서 한 4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 플립칩 CSP, 플립칩 CSP 본딩 장비가요, 한 30만에서 6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300만, 400만이면요, 평균 뭐 6배 이상이죠. 굉장히 고부가라는 거죠. 네. 굉장히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회사는 이제 배시라는 회사가 있고요. 배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연합전선이 있고, 그리고 ASMP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페리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EVG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생산하고 하는 회사들은 배시 정도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래서 배시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팡 튀었어요. 네,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좀 팡 튀었는데, 요런 최근에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요즘에는 진짜 후공정 쪽에 발표가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만큼 전공정이 잘 안 되니까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계속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시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네, 글로벌리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지금 연구개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시 같은 경우는 TSMC 물량 되기만 해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러면 논 TSMC한테는 누가 장비를 줄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회사들도 다 가능하지만 결국 국내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들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는 TC본더라고 해서 이게 HBM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한 레퍼런스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HBM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좀 더 개선하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좀 숨겨진 비밀 무기, 비밀 무기 하나를 또 공개했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BSPDN이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2나노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나노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GAA 패스를 쓰고 있고, 이게 결국 MBC 패스를 쓰잖아요. 네, MBC 패스로 갈 거고, 요 MBC 패스에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GAA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는 칩넷 기술을 개선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게 우리 칩을 이렇게 보면 위에 회로가 있잖아요. 회로가 있으면 여기 위에 부분만 회로를 활용하는데 밑에도 양면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위에는 고집적을 쓰고 밑에 쓰는 거는 약간 저집적, 이런 것들을 써서 양면으로 써서 칩 다이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웨이퍼 전면에는 그래서 로직 회로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후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전달이나 뭐 신호 라우팅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칩을 활용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요게 이제 컨셉만 나온 거고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요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CMP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CMP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EDA가 훨씬 더 고도화가 됩니다. EDA가 훨씬 고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여기 저는 EDA 같은 경우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 계속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좋게 보고 있고요. CMP면 국내 KC텍이 있는데, 네, KC텍이 이거를 할 수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CMP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본 기술이 돼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켄황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한미반도체 향후 투자 방향 관련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매출 비중 등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나름 기준에 따라 손절도 했지만 포기는 어려운 회사 같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컨셉보다 한 20% 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40%나 나왔죠. 네, 제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수주가 줄어든 것, 네, 매출이 줄어든 건 좀 아쉽지만 원래 3Q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영향이 있고 4Q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딩 장비, 기존에는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고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붙이는 본딩, 다이 어태치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가시화된다 그러면 회사 밸류에 대해서 더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30% 후반, 40% 나오는 회사인데 PER이 10 초반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상황만 좋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스탠스로 이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뭐 업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오사트들, 제가 어드밴스 패키징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2회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투자의 상당 부분들이 다이 어태치,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 요즘에 날씨 좋더라고요. 네. 가족들하고 나들이 산책도 가끔씩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